안녕. 오랜만이지? 오늘은 삼각함수를 이제부터 시작을 할 건데, 그 삼각함수를 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얘기, 우리 예전에도 한번 해봤었던 기하의 기본적인 툴에 대한 얘기를 시작을 해보게. 기하, 네. 기본적인 도구들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야. 얘는 모든 기하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때 문제를 딱 보고 이거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런 아무 생각이 없을 때 반드시 떠올려야 되는 거야. 이게 완전히 몸에 익숙해야 되고, 이걸 토대로 해서 하나씩 하나씩 생각을 해가면서 문제의 전체적인 큰 틀을 만드는 거야. 얘는 정말로 제대로 잘 해줄 것. 반드시 익숙하게 해야 돼. 슬슬 시작을 한번 해봅시다. 잘, 첫 번째, 기하의 가장 큰 주제가 뭐냐. 기하의 가장 큰 주제는 어떤 길이를 구하세요, 또는 어떤 각을 구하세요. 이게 가장 큰 주제인데, 문제 어떤 길이나 각을 구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어떻게 구해도 전혀 감이 안 잡혀.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거냐.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길이나 각을 포함하는 삼각형을 만들어. 이게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정말 중요한 얘기야. 삼각형을 만들어내는 거. 길이나 각을 포함하는 삼각형을 만든다. 그래서 만들어진 삼각형이 이게 직각삼각형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 삼각형인지 얘를 확인해. 직각삼각형이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개밖에 없어. 피타고라스, 그리고 삼각비라고 하는 거야. 삼각비. 삼각비는 말 그대로 삼각 비율이잖아요. 이게 비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어쨌든 삼각비에 대한 얘기고, 일반 삼각형이야. 일반 삼각형이면 얘도 딱 두 개밖에 없는데, 하나는 사인 법칙, 하나는 코사인 제2 법칙. 아무래도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이 삼각함수 파트는 당연히 그냥 일반적인 삼각형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 사인 법칙과 코사인 제 법칙이 굉장히 중요하겠어요. 정말 생각도 못한 부분에서 사인 법칙을 쓴다든지 코사인 제 법칙을 쓴다든지 그래가지고 애들을 정말 괴롭혀. 어떤 때는 이 두 가지를 섞어서 한 문제에 나올 때도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아주 잘해야 돼. 어떤 길이나 각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길이나 각을 포함하는 삼각형을 만든 다음에 만들어진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인지 아니면 일반 삼각형인지 확인해서, 직각삼각형일 때는 피타고라스 아니면 삼각비, 일반 삼각형일 때는 사인 법칙 아니면 코사인 제 법칙을 써서 시작을 한다. 그리고 고등학교 수학에 나오는 모든 도형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이 네 가지를 벗어나는 게 거의 없어. 거의. 그러니까 잘 모를 때는 그냥 항상 이렇게 네 가지를 딱 떠올리고 문제를 본다. 반드시. 당연히 알겠지? 네. 예를 들어서 이등변 삼각형 같은 애들은, 이등변 삼각형은 그냥 보면 일반 삼각형이야. 그러니까 사인 법칙, 코사인 제 법칙을 다 쓸 수 있고, 그리고 반절로 잘라놓고 보면 또 직각삼각형이기도 해.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피타고라스 아니면 삼각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어. 그래서 보통 이런 이등변 삼각형이 등장하게 되면 이 네 가지를 다 쓸 수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자주 이등변 삼각형을 물어볼 때가 있어. 어쨌든 얘네들도 이 네 가지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네 가지를 갖고서 하나씩 생각을 해본다. 자,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정말 중요한 얘기야. 정말 중요한 얘기. 그래서 반드시 얘를 몸에 그냥 딱 박아두고 있을 거. 자, 두 번째. 그리고 이거 하나하나는 앞으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다 생각을 해볼 거야. 하나씩 하나씩. 이 삼각비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우리는 표현하기라고 하는 건데, 표시하기라고 하는 건데, 잠깐만. 이게 또 삼각함수의 또 핵심이기도 하지. 어쨌든 이거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거라서 반드시 익숙하게 해줄 겁니다. 지금 현재 수 1에 있는 삼각함수 중요하지만 나중에 미적분에서 삼각함수 2가 등장을 하거든. 그 미적분의 삼각함수 역시 이 네 가지로 다 시작해서 이 네 가지로 끝나기 때문에 반드시 잘 이해를 해줘야 돼. 반드시. 자, 그 다음에 기하의 기본적인 툴의 두 번째는 자, 두 번째 주제는 넓이를 구하세요.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 넓이. 일단 넓이와 관계된 것들. 자. 이런 넓이와 관계된 것들은 일단 시험에 출제되잖아.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 굉장히 어렵고 도대체 이걸 뭐 어쩌라는 거지? 야, 아무 생각이 안 들어. 아까 길이나 각을 구해서 이런 것들 삼각형을 만들면 돼. 근데 넓이 같은 거에 보면 문제에서 넓이를 이용해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야. 넓이 구해서 이런 것도 아니야. 어떤 것들은 정말 미리 한번 풀어보면 그 다음부터는 되게 풀 수 있지만 어떤 것들은 딱 문제 봐서 도대체 무슨 문제인지 문제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 있어. 그거 대부분이 넓이와 관계되어 있는 것들이고, 그래서 이런 문제에 한해서는 미리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아, 이거 혹시 넓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 넓이는 아까 같이 도대체 생각을 못해서 틀리는 거야. 그래서 얘는 문제를 읽으면서 어떤 힌트들을 얻어내야 돼. 그 힌트의 첫 번째가, 해당되는 것이 문제에서 어떤 수선의 발을 내렸어. 이런 거. 수선의 발을 내렸어. 그래? 어떤 점에서 어떤 때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어. 이렇게. 이런 걸 보면 아, 이거 혹시 넓이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아무 말이 없어도 혹시 넓이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해줘야만, 그러면 어떤 문제를 풀 수 있는 어떤 실마리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이거 정말 별거 아닌데 엄청 중요한 말이에요. 엄청 중요한 말. 네. 두 번째, 삼각형의 오심 중에서 수심, 각 변에 수사의 발을 내린 거, 수심. 내심,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에 해당되는 거, 내심. 그리고 중선의 교점에 해당되는 무게중심. 이렇게 이 세 개, 삼각형 오심 중에 수심, 내심, 무게중심이 등장하게 되면 얘네 각각의 기본 성질들을 활용하는 문제도 물론 나오긴 하지만 얘들은 대부분 수심, 내심, 무게중심을 쳐다보면 아, 이거 혹시 넓이 아니야? 라는 생각을 반드시 해줘야 돼. 반드시. 얘네들이 등장해 넓이에 대한 생각을 안 하잖아? 그러면 식 자체를 못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그래서 수심, 내심, 무게중심 이것들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좀 이따 보여드리도록 할게. 그 다음에 또 하나, 세 번째, 각의 이등분선. 이 각의 이등분선이 나오면 각의 이등분선 대부분 그냥 닮은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거든. 닮은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 대부분 문제는. 그런데 아주 특이하게 특수한 경우에 넓이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들이 있어. 넓이를 활용해서. 이 삼각함수에서도 많이 등장을 하지만 나중에 보면 삼각함수 2에서 그 다음에 미적분에 있는 함수의 극한에서 이 넓이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 것들이 생겨. 이거 꽤나 중요해. 그래서 혹시 문제를 보고 아, 이거 도대체 뭐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냐, 도저히 모르겠다, 어떤 길이나 각을 구하는 건 아닌데 뭐 어쩌라는 거지? 하는 문제 나오면 자, 문제 보고 힌트를 얻어야 돼. 혹시 이게 수선의 발을 내려서 이런 말이 있는지, 이런 말이 나오면
아, 이건 넓이네. 혹시 넓이 아닐까? 이런 생각 하는 거. 수심, 내심, 무게중심 나오면, 아, 이거 혹시 넓이를 이용하지 않을까? 뭐 이런 거. 각 이등분선 나오면, 아, 이거 혹시 넓이를 이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반드시 해줘야 되는 거야, 반드시. 반드시. 자, 내가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있었어. 이런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렇게 있고, 여기에 뭐 이렇게 생겨있는, 이렇게 생겨있다. 여기에 30도래. 그리고 이게 A점, 여기가 B점, 여기가 C점, 이렇게.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리고 요 길이는 3이고, 요 길이는 2고, 이렇게. BC의 길이는 2고. 문제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이 AC, 위에서 움직이는 한 점 P가 있더래. AC에서 움직여. 이 한 점 P에서 저쪽 AB에 내린 수선의 발. 그 다음에 이 아래쪽 BC의 연장선에 내린 수선의 발. 요 길이를 X, 이 길이를 Y라고 하자. 그럴 때 문제에서 나온 문제는 뭐였냐면, 이때 x분의 3 더하기 y분의 2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하고 문제 나왔어. 일단 얘를 봤더니, 일단 이거 뭐 어쩌라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들어. 이거 뭐 어쩌라는 거지? AC에서 움직이는 한 점 P에서 AB에 내린 수선의 발하고 내린 저 수선의 발하고 이렇게 x, y라고 했을 때 x분의 3 더하기 y분의 2의 최소값 구하시오. 자, 이걸 도대체 어떻게 풀 거냐? 어떻게 풀 거냐?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 이게 언제지? 2014년인가, 2015년인가에 30분 문제가 나왔던 거였어. 고등학교 2학년 애들 30분 문제. 그때 이 문제가 오답률이 엄청 높아. 거의 대부분 다 틀렸어. 뭐 푼 애들이 거의 없어. 이 문제를 보고 이렇게 어떻게 풀 전혀 모를 때, 감이 안 잡힐 때, 그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 문제를 보고 아까 힌트를 얻어야 돼. 어떤 힌트냐면, 아, 얘가 수선의 발 내렸네? 이런 거. 아, 수선의 발 내렸어? 이거 혹시 넓이 아니야? 이렇게. 넓이 아니야? 아, 넓이 아니야? 그래서 나는 얘를 이 B하고 P를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 흰둥이 삼각형을 이렇게 잘라볼게. 이렇게 잘라가지고, 잘 보이나? 저 위쪽에 있는 것을 S1, 이 아래쪽에 있는 걸 S2라고 한번 해볼게. 자, S1이라고 하는 것은 저 삼각형 넓이를 구해볼게.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할 거니까 2분의 1에 2분의 1에 3 곱하기 y를 2분의 3을 썼어. 다시. 자, 얘는 2분의 1에 밑변은 3이고요. 높이가 y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S2를 구해봤더니 S2는 밑변은 2고요. 높이가 x예요. 그지? 네. 그래서 얘네 두 개를 더한 거. 이 두 개를 더했던 전체 넓이를 구해봤더니 얘는 이게 30도다 보니까 30도일 때는 이게 30, 아이고. 이게 30도일 때는 2대 1대 루트 3의 비율이 있잖아.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길이가 AB의 길이가 3이니까 이때 요 길이, 얘다 요만큼의 길이가 2분의 3이야 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어. 자, 그래서 저 삼각형 넓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 2분의 1에 밑변의 길이는 2고요. 높이는 2분의 3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결국 하나의 식을 완성시킬 수 있어. 아, 얘를 두 개 더했더니 S가 만들어질 거니까 결국 자, 뭐라고? 2x 더하기 3y는 3이야 라는 식을 만들어낼 수 있어. 네. 이게 무슨 문제냐 결국 그러면 문제는 이거일 때 2x 더하기 3y는 3일 때 x분의 3
더하기 y분의 2 이것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오는 문제야. 그냥 문제만 딱 요것만 놓고 보면 아 이게 뭐야 이게 아 이거 그냥 두 개 곱하고 아 산술기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 그치? 두 개 곱해보자 한번. 자, 두 개 곱해서 2x 3y 하고 x분의 3 y분의 2 이렇게 곱해봤더니 이렇게 하면 6 이렇게 하면 6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x분의 9y 그 다음에 y분의 4x 이렇게. 아 얘네들이 역수관계야. 얘네들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쪽에 있는 것은 같거나 커. 얘는 10이고요. 이쪽에는 얘네들은 산술계를 써서 2배에 3하고 2하고 그래서 얘는 12? 뭐야 이게 이렇게 만들어지네. 그치? 얘들이 2배에 루트 9 x분의 y 하고 4 y분의 x하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약분되니까 이쪽은 이렇게 해서 12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그치? 네. 그래서 얘네 두 개 곱했더니 토탈 요걸 곱해봤더니 요 값이 24보다는 같거나 크더래. 그런데 문제에서 요 값이 3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구하고 싶은 얘의 최소값을 구하고 싶었던 거잖아. 3을 나눠주면 아 이거 대최소값은 같거나 커요. 뭐보다 같거나 크냐면 8보다는 같거나 커. 이렇게 따지는 거지. 이 문제는 내가 막 지어낸 거거든. 예전에 출제했던 건데 숫자량은 내가 지어내갖고 쓴 거라서 어쨌든 하는 방식을 이 문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만약에 문제 아까 결론 이렇게 나왔던 이것처럼 문제가 나왔다고 하잖아? 그러면 거의 모든 애들이 다 풀었을 거라고. 웬만큼 모든 애들 다 풀지 못해. 한 1등급, 2등급 애들은 웬만하면 다 풀었을 거야. 2등급 애들 이거 못 풀면 공부 좀 더 해야 되지. 아니면 이걸 못 풀어서 2등급인가? 네. 근데 문제를 처음에 이렇게 내놓으니까 이런 방식으로 내놓으니까 애들이 전혀 감 못 잡는 거야.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놓고서 도형 이것에 최소값 구하셔. 엄청 어려운 문제지. 이 문제의 핵심은 이런 식을 쓸 수 있냐 없냐. 요게 핵심이었던 거지. 그런데 이런 식을 쓰게 더 어떻게 생각했어? 아 문제를 보고 얘가 수선의 발을 내린 거니까 이거 혹시 넓이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 넓이 아니야? 라고 하는 걸 보고 생각을 해보고 그런 답을 쭉 풀어 나간 거지. 자 다시 어떻게 풀어도 전혀 감이 안 잡혀. 어떻게 하라고? 문제를 다 봐. 어떤 길을 구하시오, 어떤 각을 구하시오. 그러면 걔네를 포함한 삼각형을 만들 거고 만약 길이나 각이 아니야. 그러면 이거 혹시 문제를 잘 읽어보면서 어떤 힌트가 없나? 혹시 수세발을 내렸나? 아니면 이게 수심이나 내심이나 무게중심인가? 아니면 각이 이등분선인가? 이렇게. 이런 것들은 반드시 머릿속에 딱 있어야 돼. 자, 이런 거 애들 다 틀릴 때 니네 이거 맞춰봐. 이런 건 아까 최상위를 가르는 문제란 말이야. 최상위를 가르는 문제. 최상위를 가르는 문제인데 이거 다 틀 때 니네가 맞춰봐 이거. 그러면 대학교가 몇 개가 왔다 갔다 해. 이런 얘기 좀 그렇긴 한데 정말로 몇 개가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꼭 반드시 기본적인 툴, 오늘 할 것들에 대해서 몸에 완전히 익숙해진 상태로 모든 문제들을 찾아보려고 노력할 거. 알았지? 또 다른 문제를 좀 풀어보자. 자, 아까 두 번째. 아까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아까 수심이라든지 내심, 무게중심은 면적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냐. 면적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수심은 엄청 간단해. 수심은. 내가 이렇게 있는데, 대충 그냥 해보자. 수심. 이걸 A, B, C라고 한번 해보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지. 여기서 이렇게 내린 수세의 발의 길이를, 이 길이를 X라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내린 수세의 발의 길이를 Y라고 한번 해보자. 그리고 내가 이렇게 수세의 발의 길이를 Z라고 한번 해보자. 그랬을 때, X 대 Y 대 Z의 비율을 구하세요.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고 해볼게. 그러면
아, 이건 볼 것도 없네. 아, 수세발을 3번이나 내렸네? 그럼 아, 이거 A 곱하기 X랑 삼각형 밑변 곱하기 높이, 밑변 곱하기 높이, 이건 다 똑같을 거니까 A 곱하기 X랑 B 곱하기 Y랑 C 곱하기 Z가 다 똑같아. 이렇게. 그래서 K라고 잡으면 당연히 X 대 Y 대 Z의 비율은 A분의 K, B분의 K, C분의 K가 되면서 결국 얘네들은 A분의 1, B분의 1, C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지? 나중에 니네가 사인 법칙 더 배우고 나면 얘네들 A, B, C를 더 쓸 수 있는데 ER sin A, ER sin B, ER sin C 이런 거가 있으면 얘는 최종적으로 나중에 이렇게까지 배우는 거야. A 대신에 ER sin A 해서 얘는 sin A 분의 1 대 sin B, ER sin B 해서 ER sin C 분의 1 이딴 식으로 만들어내는 거다. 그치? 이렇게. 그냥 수세발 내리고 3개 나오니까 아주 가볍게 한 거지. 또 하나 해볼까? 또 하나. 예를 들어서 똑같은 문제인데 이번에는 자, 또 똑같이 A, B, C가 이렇게 따라보자. 자, 여기 B하고 C의 중선에다가 선을 이렇게 긋고 A하고 C의 중선에다가 이렇게 긋고 또 A하고 B의 중선에다가 얘를 또 선을 이렇게 긋을 거야. 이 점이 아무 말도 안 해도 이게 무게중심점이야 라고 하는 건 다 알고 있지? 자, 이때 문제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이번에는 이 길이는 어쨌든 이 길이는 전체 길이는 이게 A고 이게 B고 C야. 자, 이때 이 무게중심에서 각 변에 내린 수세발 이 길이를 X, 이 길이를 Y, 이 길이를 Z라고 해보자 이렇게. 그랬을 때 또 똑같이 얘랑 똑같이 X 대 Y 대 Z의 비율을 구하세요. 자, 그러면 이게 무게중심점이잖아? 무게중심점은 아무 말이 없어도 이 무게중심점은 아무 말이 없어도 근데 여기서 만들어지는 이 6개 삼각형 넓이가 다 똑같아. 다 똑같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 넓이랑 이쪽 넓이랑 이쪽 넓이도 역시 당연히 똑같아야 되겠지. 자, 이건 넓이로 식을 세워야 되겠다. 왜 이런 생각을 해서? 당연히 수세발을 이 점에서 어쨌든 수세발을 내렸으니까. 얘도 역시 만들어지는 값은 얘도 AX랑 BY랑 CZ가 똑같은 거지. 야, 이런 게 삼각함수에 그냥 툭 튀어나온다? 삼각함수 그 3번째 단원에 해당되는 거에서. 그러면 의외로 이런 거 정말 애들이 손도 못 대고 틀리는 경우도 되게 많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결국 얘도 역시 아까 수심하고 똑같이 얘도 A분의 1 B분의 1 C분의 1이 되는 거고 결국 나중에 이게 sin A분의 1 sin B분의 1 sin C분의 1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다. 여기까지 다 이해 갔지? 그렇죠. 자, 또 지금 현재 수심하고 무게중심에 대한 얘기는 했어. 무게중심이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 무게중심의 넓이와 관계 쓰이는 것은 여기는 6개 넓이가 다 똑같아. 이거 쓰이는 거야 그냥. 내심에 대한 얘기를 또 해보자. 내심. 내심은 사실 자, 이렇게 생겼대. 원을 한 개 그려볼까? 원 한 개 그려볼까? 이렇게 바깥쪽에 삼각형 한 개 그려보자. 배고프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막 나네. 이 내심이 문제 풀 때 쓰이는 것은 뭐 별거 없어도 내심 관련돼서는 좀 정리를 한번 해보자. 어쨌든 이 점이 A점, 이 점이 B점, 이 점이 C점 이렇게. 여기는 A고 여기는 B고 여기 C야. 자, 아무 말에서 넓이와 관계돼서는 저기 있는 내심에서 각변 수세발을 이렇게 내려주면
접점에다 이렇게 선을 이렇게 내려주면 당연히 길이가 다 똑같아. 반지름 말고. 그지? 그러니까 여기 각 꼭지는 또 내심까지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완전히 이 삼각형 3개에 대해서 이 삼각형이랑 이쪽 삼각형이랑의 넓이 비율이 A 대 B 대 C 밑변의 길이 비율하고 똑같아 라고 쓰는 거지. 그지? 왜냐면 밑에 있는 얘네들의 넓이가 얘 넓이가 밑에 있는 것은 2분의 1의 AR이고 얘가 2분의 1의 BR이고 2분의 1의 CR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각 삼각형의 넓이 비율은 이 삼각형의 넓이 비율은 밑변의 길이에 비례. 그지? 넓이 비율이 밑변의 각 변의 길이 비율하고 똑같아. 당연하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실제로 넓이와 관련돼서는 이런 거 쓸 거고 사실 이것도 되게 잘 써서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는 건데 어쨌든 뭐 이래. 내심이 나왔으니까 이왕 나온 김에 내 저번에 반지름 보는 얘기를 살짝 해볼까? 그냥 바로 할 수 있나? 어떻게 할까? 그래 그냥 참고로 한번 해보자. 참고. 나온 김에 그냥 참고 얘기만 좀 해보자. 참고. 내 저번에 반지름 구하기. 이거 나중에 삼각함수는 다시 한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그냥 한번 해보자. 자, 이렇게 아까 지금 이렇게 삼각형이 있어. A고 B고 C야. A고 B고 C야. 이때 내심이 이렇게 있대. 이렇게 하고 내심이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라서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하게끔 내심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내심에서부터 반지름의 각 변에 대한 거리는 다 똑같으니까 얘네 면적 S는 2분의 1에 A 더하기 B 더하기 C 예, R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이것은 이 삼각형의 넓이를 뭐 이렇게 구하겠어 이런 식으로 구하겠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거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얘는 이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고 싶은 거야. 이 면적을 다른 방식으로 구해. 다른 방식으로 구한 다음에 그러므로 반지름은 이렇게 이만큼이 여기는 이만큼이 이 둘레 길이라서 L이라고 잡으면 얘는 L분의 ES 이렇게 하는 거지. 이건 L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둘레 길이. 그래서 한 번에 이렇게 쓰는 거.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것도 당연히 되게 중요해. 자, 또 다른 거. 직각삼각형에서 구하는 거. 이것도 엄청 간단한 건데 직각삼각형에서 직각삼각형 이렇게 있다 해보자. 직각삼각형에서 이렇게 있는데 이 길이가 A고 B고 C라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그럼 여기에 내접은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림이 좀 이상해. 이렇게 있어. 이 반지름의 길이를 뭐 R이라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자, 그러면 이때 시간 어떻게 세울 거냐? 당연히 이거하고 이 길이가 똑같고, 그치?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똑같아. 이 길이가 얼마냐면 이게 A-R이거든. 이게 지금 이제 R이니까 요 길이가 A-R이야. 이렇게. A-R. 그 다음에 여기는 요 길이하고 요 길이도 당연히 똑같은데 그때 요 길이가 B-R이니까 요 길이는 당연히 이게 B-R이야. 그래서 결국 이 B-R하고 A-R을 두 개 더하면 여기 C가 될 거니까 A-R 더하기 B-R은 C야. 결국 R 값은 넘기면 R은 2분의 A 더하기 B 마이너스 C 이렇게 넣어지는 거. 이 정도는 기본 상식으로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 그냥 딱 보자마자 다 이렇게 바로. 뭐 여기까지는 아주 간단하지? 네. 좀만 그 다음번에 이제 아직 각의 이등분선에 대한 얘기도 좀만 더 해보도록 하자. 다음 할 것은 각의 이등분선.
각의 이등분선 이미 이거 중학교 때 많이 해가지고 사실 다 알고 있는데 이런 거였지? 이렇게 있대. 얘 A고 B고 얘가 C라고 이렇게 해보자. 자, 그랬을 때 저 A에서 A 각을 2등분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각을 2등분해 이렇게 2등분을 해주면 어떻게 되는지. 자, 일단 어떻게 했냐면 저 선을 연장해. 저쪽 쭉 연장해갖고 이 선을 쭉 연장해 나올게. 그 다음에 여기 C라고 하는 점에서 이 노랭이랑 평행으로 선을 그어. 이 선하고 평행으로 선을 이렇게 그을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선을 그으면 어차피 얘랑 이 노랭이끼리 서로 평행이니까 얘랑이 동위각으로 똑같아. 그 다음에 이 평행한 얘네들하고 이 각하고 이 각이 억각으로 똑같아. 그런데 각이 두 개가 똑같아. 이 각하고 이 각이.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똑같네. 그 다음에 이 그림 다시 또 천천히 쳐다보면 여기 조그만 여기 있는 이 작은 얘네들 이 삼각형하고 이 큰 삼각형이 서로 닮았어. 그치? 그래서 요거 때 이거는 요거 때 요거야 라고 말할 수 있어. 그런데 요 길이 m 대 예를 들어서 n이면 얘도 mk 대 nk에 이렇게 쓸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여기 있는 이 길이 이 n하고 이 길이가 똑같으니까 요 길이가 n이야. 자, 결과적으로 다시 조금만 그려보자. 이게 중학교 때 너네가 했던 거야. 이렇게 있을 때 요 각을 2등분을 이렇게 시켰어. 그러면 이게 m 대 n이면 요거하고 요것의 비율도 mk 대 nk야 라고 하는 거야. 이건 뭐 당연하지? 자, 이게 내각을 2등분한 거고 외각을 2등분한 거 똑같아. 외각도 한 번 더 1등분 해보자. 1번 2번은 얘도 이렇게 생각해보자.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 이렇게 그려보자. 이게 A점, B점, C점을 여기다가 그려보자. 이렇게. 이번에는 여기에는 이 A점에 외곽을 2등분 해볼게. 이런 식으로 2등분 해볼게. 이렇게 2등분 해. 항상 이렇게 2등분 하게 되면 얘랑 이 시점에서 출발을 하는 거야. 시점에서 이 노랭이 선하고 평행으로 선을 긋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평행으로 선을 그어가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선을 그어주면 당연히 얘랑은 동위각으로 똑같아. 얘랑은 엇각으로 똑같아. 그러다 보니까 얘도 역시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똑같네? 이렇게 된 거야. 그림은 좀 이상하지만.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보면 여기는 이 조그만 삼각형하고 이 큰 삼각형이 서로 닮았어. 그래서 결국 얘는 요거 때 요거야. 아까 성립이 닮았어. 이게 m 대 n이면 이것도 mk 대 nk야. 이렇게. 당연하지? 이해 갔지? 그런데 여기에 있는 뭐야 이게? 내가 왜 이짓했어? 다시 좀만 지울게. 그림 볼 때 순간적으로 좀 이상한 거였어. 네. 어쨌든 여기 있는 얘네들 이 조그만 거하고 큰 것은 서로 닮았어 라고 당연하지? 서로 닮았어. 그래서 결국 얘네들의 비율도 역시 큰 거 A, B 이것 대 요거는 이게 M 대 N이야. 그럼 얘도 이 큰 것 대 작은 거 이렇게 이게 MK 대 NK야. 이렇게 하고 붙인 거야. 너무 당연한 얘기를 아까 좀 이상하게 써먹고. 그런데 여기는 요 길이하고 여기가 똑같으니까 결국 요 길이도 역시 n이 만들어졌던 거잖아. 그래서 m 대 n.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써보면 얘는 이렇게 만들어진 거지.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해서 각을 이렇게 2등분했어. 이렇게.
이렇게 이동을 해주면 결국 이 m 대 n이라고 이것 대 요거는 요것 대 요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다. 다 이해갔지? 각이 이등분선이 넓이와 관련돼서 아니 각이 이등분선의 기본 성질 이 닮은비를 이용하는 거 이 두 가지 1번 아니면 2번 이렇게.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 이게 넓이랑 관련돼서 문제 출제되면 굉장히 힘들어. 이제 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 자, 넓이와 관련돼서 각이 이등분의 넓이에서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를 보도록 한번 해봅시다. 자, 넓이와 관련돼서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 각이 이등분선. 다음 아주 오래전에 이쪽 옆에 한영외고에서 이런 문제가 출제됐었어. 이렇게. 좀 더 좁혀볼까? 요 각이 120도래. 그리고 이게 바깥에 한 점 A가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선이 이렇게 그어져갖고 얘가 이렇게 있어갖고 여기 위에 A점 이렇게 있대. 자, 이 각이 똑같아. 이렇게.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요 AB를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들이 이렇게 있을 거잖아. 이 무수히 많은 직선이 이 흰둥이 선하고 만나는 그래? 그림 한 개 이렇게 그려볼게. 이 흰둥이 선하고 만나는 이런 점이 반드시 존재할 건데 그때 밑에는 얘네들의 길이를 x 얘네들의 길이를 y라고 하겠다. 이렇게. 문제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그때 여기 이 기준점에서부터 A까지 이 길이가 A일 때 X하고 Y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세요 하는 게 문제였어. 이게 실제 문제 출제됐었어. X하고 Y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세요. 애들은 야 이게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해봐. 이거 도대체 이게 뭔 소리냐. 뭘 어쩌라는 거냐 이게. 애들이 정말 엄청 많이 틀렸어. 사실 손을 못 댄 거지. 도대체 뭐 어쩌라는 거야. 이게 뭐 어떻게 하라고. 자, 너네도 한번 슬슬 풀어볼래? 자, 이거 딱 눌러놨다가 멈춰갖고 너네도 한번 풀어봐. 난 지금부터 이제 풀어줄게. 자, 다 잘 풀어봤지? 자, 이렇게 문제 나왔는데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야, 여기 뭐 힌트라고 할 것이 뭐가 있을까? 힌트는 여기 각이 2등분 됐어. 뭐 이 정도. 야, 각이 2등분 됐어. 이 정도 갖고 뭘 할 수 있을 거냐? 각이 2등분 되는 것들은 아까 같이 내각 2등분, 외각 2등분 이렇게 닮은비를 활용하든지 아니면 혹시 넓이 아니야? 아, 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아, 여기를 S1, 여기를 S2라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그러면 이 각각 S에 해당되는 거 S에 해당되는 이 각들이 각각 60도씩이니까 우리는 2대 1대 루트 3의 비율을 이용해서 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고 해요. 자, S1 2분의 1이에요. 밑변은 A고요. 자, 높이를 어떻게 잡을 거냐면 높이는 이게 여기서 이렇게 요 점에서 밑으로 이렇게 차이바를 이렇게 내려. 이게 지금 높이겠지? 이게 y고 이게 60도니까 2분의 루트 3 y가 되겠네. 2분의 루트 3 y 2대 1대 루트 3 이 비율을 이용해서 쓸 거야. SE도 한번 해볼까? SE는 얘도 역시 2분의 1에 밑변은 A고요. 높이는 어디냐? 높이는 이 점에서 또 저 노랭이한테 또 수레발 또 쭉 내려 이렇게 내려.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x니까 요 길이가 2분의 루트 3 x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그지? 네.
2분의 루트 3 x 이렇게. 전체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는? 전체 넓이는 어떻게 구하는 거? 두 개 더하면 s인데 전체 넓이는 하나는 밑변은 요만큼 잡을 거고요. 높이를 이렇게 잡을 거예요. 요 길이를 높이라고 잡을 거예요. 이해 갔지? 자, 어차피 여기도 60도라서 2분의 루트 3 y가 되는 거네. 삼각함수를 알면, 비율을 알면 바로 표시하게 끝나는 건데 잘 모르니까 내가 그냥 2대1 대 루트 3을 해준 거야. 2분의 1 x 그 다음에 저 높이에 해당되는 것이 2분의 루트 3 y야. 이렇게 하는 거. 자, x하고 y의 관계식을 구해달래. 그래서 s1하고 s1을 더했더니 s가 됐어. 그래? 2분의 1 이렇게 분해서 없어질 거고 2분의 루트 3도 다 공통 없어지네. 결국 정리했더니 ay 더하기 ax가 xy가 같아지니까 그러므로 얘를 y에 대해 정리하면 a-x의 y는 마이너스 x야. 마이너스 ax야. 아 뭐야 바보같이 했네. 자, 그래서 결국은 y는 x-a 분의 ax야. 이렇게 썼겠네. 그치? 이게 x하고 y 사이의 관계식이야. 이게 뭐야 분수함수가 만들어지네. 네, 이렇게. 이런 문제는 굉장히 힘들어. 사실은 굉장히 힘들고 정말 많은 애들이 도대체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냐 이렇게 엄청 이걸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되냐. 자, 어떻게 푸는 거냐, 이렇게 푸는 거라고. 이렇게 힌트 문제를 보고 힌트를 얻어야 돼. 어떤 힌트를 얻는 거야? 아까 뭐 도저히 다르게 어떻게 쓸 방법이 없네 뭐 어쩌라고 봤더니 이거 혹시 각이 2등분돼 있네. 이게 혹시 넓이를 이용하지 않을까? 넓이를 이용하지 않을까? 하는 순간 딱 끝나네. 그렇게 하면 되겠네. 이렇게. 이런 문제들이, 자, 봐봐. 수학 문제는 어떤 게 어려운 문제냐. 계산이 엄청 복잡해. 그런 것들은 그냥 복잡한 문제야. 그냥 차근차근 풀어내면 그런 것들은 복잡하지만 풀 수 있어. 그런 것들은. 별로 어렵지 않아. 아니, 힘들 수도 있겠지. 근데 어차피 욕도 나오겠지.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다 그냥 차근차근 풀면 된다고. 그런데 정말 어려운 것은 이게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거냐?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모르는 거. 아예 손을 댈 수 없는 거. 그런 게 가장 어려운 문제고, 그런 문제를 풀 때 도대체 어디서 실마리를 얻을 거냐. 그 방법에 대한 얘기를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정말 학교 시험 문제든 아니면 다른 데서 나왔다고 생각해봐. 아무 생각이 없다. 이 문제 딱 보면 정말 아무 생각이 없거든. 자,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기하의 기본적인 툴에 대한 얘기. 우리는 어떤 길이나 각을 구해야 돼. 그러면 길을 포함한 삼각형을 만들 거야. 이런 얘기를 했던 거고. 그리고 어떤 길이나 각이 아닌 다른 것이 나왔어. 그러면 도대체 이거 뭐 어떻게 할 거냐? 이거 혹시 넓이 아니야? 라는 생각을 반드시 떠올려 달라. 미리 넓이에 관계된 것은 미리 생각을 해야만 할 수 있어. 미리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 못 풀어. 그러니까 미리 이거 혹시 넓이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 다 이해 갔지? 그래, 우리 좀만 쉬었다가 좀만 더 해보도록 합시다. 잘 쉬었어? 세 번째는 아이들이 잘 모르지만 정말 중요한, 아니지? 다 알긴 알지. 왜 힌두이어 나오냐? 정말 중요한 세 번째는 중선 정리. 중선 정리는 다 알아. 애들이 다 아는데 실제로 얘를 제대로 활용해서 문제 푸는 사람을 별로 본 적이 없어. 그런데 이 중선 정리는 생각보다 엄청 중요해. 수능에도 잘 나와. 수능에도 잘 나오는데 정말 웃긴 건 뭐냐면 문제는 중선 정리 문제를 냈어. 그리고 중선 정리를 이용하지 않아. 왜 그런지 모르겠어. 왜 그런지.
중선정리 문제를 내, 출제를 해. 그거 나와서 실제 문제 푸는 거 보면 중선정리를 전혀 사용하지 않아. 왜 그런지를 모르겠어. 왜 정말, 왜 그런지. 중선정리는 정말 간단한데, 그걸 다 수식으로 다 풀고 있어. 자, 일단 중선정리가 뭔지. 중선정리 너네 다 알다시피, 뭐 이런 거야. 삼각형 ABC가 이렇게 있어. ABC, 이렇게. 이 ABC에서 BC의 중선에다가, 중점에다가 손쉽게 그으면 중선이 만들어지겠지? 네, 여기하고 이렇게 똑같을 때. 그때 중선정리라고 하는 것은 네.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은 그치?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은 네. 예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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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제곱하고 똑같아 라고 하는 거. 이거 증명은 어차피 중학교 때 하던 거라서 니네들이 집에서 그냥 한번 슬슬 해봐. 자, 다시 써볼게. AB제곱 더하기 AC의 제곱. 얘는 예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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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제곱 해서 BM제곱 더하기 MA의 제곱. 이것의 2배랑 똑같아. 이게 중선정리. 중선정리 도형의 방정식 하면서 그때 공부하고 그 뒤로 거의 공부를 안 해. 이런 게 있었지? 뭐 이 정도로. 근데 이 중선정리는 이렇게 이 기본적인 성질을 활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중선정리를 이용한 최대최소. 이 최대최소 때문에 중선정리가 굉장히 중요한 정리 중에 하나가 되는 거야. 문제가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다. 어떻게 나왔었냐면 X. 예전 수능에서는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있고 여기 한 군데에 뭐 이런 식으로 선이 이렇게 그어졌대. 그러면서 여기다 이렇게 얘를 이렇게 연결해 갖고 이렇게. 물론 저기 있는 얘네들은 다 평행이야. 이렇게 직사각형이야. 자, 그리고 안쪽에 힘둥이들이 A, B, C, D래. 이 A하고 B하고 C하고 D하고의 관계식을 구하세요 하는 게 문제였어. A하고 B하고 C하고 D하고의 관계식을 구하세요. 아, 그래? 일단 A하고 B하고 C하고 D하고 해서 이쪽 얘네들 이렇게 잘라갖고 얘네들을 일단 없애. 2개 붙여 그냥. 그러면 얘네들은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자, 일단 그냥 붙일게 그냥. 대충 이렇게 있는데 뭐 대충 이렇게 했다고 하자. 이렇게. 좀 더 위에다 그릴 걸 그랬나? 이렇게 생겼다. A, B, C, D 이렇게. 얘하고 얘네 관계식을 구해달래. 보통 이 문제는 이 점으로 뜨뜻뜨뜻 자른 다음에 피타고라스 써가지고 식을 세우고 이렇게 푸는 선생님 그런 풀이들이 되게 많이 있지만 얘는 봐봐. 이렇게 잘라놓은 이 큰 사각형은 얘는 직사각형이야. 직사각형의 가장 기본 성질은 뭐냐면 당연히 대각선의 길이가 서로 똑같아. 나는 얘를 이렇게 대각선을 이렇게 그어볼 거야. 이렇게. 대각선의 길이가 모두 똑같아. 자, 봐봐 이제 어떻게 하는지. 저 대각선하고 이 흰둥이하고를 연결해 이렇게. 자, 그래서 이쪽 삼각형을 봐. 이렇게. 이쪽 삼각형 입장에서 보면 이 빨갱이 요점이 중선이지? 그래서 결국 우리가 그래? 그러면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이 삼각형이 지금 현재 얘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있으니까 중선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은 예제곱과 똑같아 라고 하는 걸 알아. 그지? 네. 그래서 여기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은 이게 b제곱 더하기 d제곱이네. 얘는 예제곱 똑같아.
그치? 그런데 이 길이는 다시 여기 빨갱이 옆에 있는 요 길이랑도 똑같거든. 요 길이랑도. 그래서 이 길이 이거는 결과적으로 이거랑도 똑같단 말이야. 이거랑. 뭐가? 여기 있는 저 빨갱이가 이렇게 얘랑 똑같단 말이야. 그림이 복잡해서 그냥 따로따로 그려놨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거는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과 똑같다며. 그래서 예제곱이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 하고 똑같단 말이야. 뭐가? 얘가 이렇게. 자, 이 점과 이 중선을 연결시켜서 얘를 연결시켜서 이 중선을 공통으로 한 개 만들어 갖고 두 개 옆에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을 연결을 시킨 거지. 야, 이렇게 풀었으면 정말 잘한 거지. 정말 잘한 거야. 또 다른 문제도 하나 보여줄까? 또 다른 문제는, 자, 또 비슷한 문제인데, 이런 문제가 있어. 이건 좀 크게 그려보자. 크게. 자, 이렇게 있대. 이게 직사각뿔이래. 직사각뿔은 당연히 이 밑면이 직사각형이야. 이렇게. 이게 직사각뿔. 직사각뿔. 그때 요 길이가 이 모선이 A, B, 뭐야, 이게 그림 왜 이래. 이걸 A, B, C, D라고 할게요. D라고 할게요. D. 저 지우기 힘든데. A, B, C, D. 자, 모선의 길이를 각각 A, B, C, D라고 이렇게 해보자. A, 여기 A고, 이게 B, D고, 얘는 B고, 얘가 C고,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자,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또 A, B, C, D 사이 관계식 구해라. 사실 그렇게 안 나오고, A가 뭐 5고, B가 6이고, C가 7일 때 D는 얼마냐. 이렇게 문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교육청 문제로 이런 문제 나온 적이 있어. 2005년도인가 6년도인가. 네. 애들이 당연히 다 틀려. 당연히 풀 수가 없어. 야, 이런 그림 처음 봤단 말이야. 애들은 이런 관계식 생각도 해본 적이 없어. 자, 이때 우리는 이 새끼는 일단 직사뿔이라서 밑면이 직사각형이야 라고 하는 걸 알아. 그래, 직사각형이야? 직사각형 좀 전에 봤지만 이 대각선이 길이가 다 똑같아. 그래? 자, 어떻게 풀지 잘 모르면 삼각형을 만든다. 물론 그런 건 좀 전혀 다르긴 하지만,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는 삼각형 한 개 만들어 볼 거야. 이렇게 이 삼각형. 자, 이 삼각형에서 저 빨갱이 여기 요 대각선을 교점하고 저 꼭점하고 두 개 이렇게 연결시키면 이게 지금 이제 중선이야. 중선. 이렇게 생겨있는 얘가 지금 중선이야. 이렇게. 그랬더니 당연히 중선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은 예제곱이야 라고 하는 걸 알아. 그지? 자, 다시 A제곱 더하기 C제곱이 요 길이라고 하는 걸 알아. 예제곱. 자, 다시 예제곱은, 자,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똑같으니까 대각선이 각각 길이들이 똑같으니까 얘를 연결해서 걔는 결국 다시 이 길이랑 똑같아. 이거랑 똑같아. 이거랑 똑같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때 이제 이 삼각형에서, 이 큰 삼각형에서 결국 얘를 매개로 해서 이제 이 중선이라고 하는 걸 매개로 해서 결국 예제곱은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이야 라고 하는 걸 알아.
이게 B고 이게 D였네. 그래서 결국 이게 B제곱 더하기 D제곱이야 라는 이것을 알 수 있다고. 다 이해 갔지? 이제 좀 그럴듯하지? 저 공통임 이 중선 이걸 매개로 해가지고 두 개 삼각형을 서로 연결을 시키는 거야. 이런 것들은 한번 해보면 할 수 있어. 근데 처음 보면 거의 못해. 다시 말하지만 이건 그냥 중선 정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푼 거야. 이걸 중선 정리를 이용하지 않고 풀면 어떻게 하겠냐. 굉장히 힘들겠지. 굉장히 힘들어 실제로. 그래서 얘네들은 이렇게. 자, 이게 중선 정리 기본 성질을 이용해서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는 최대초가 관련돼 있어. 이것도 문제가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 이건 뭐 대표적인 형태 문제인데 이렇게 삼각형이 이렇게 있대. A, B, C 이렇게.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는 이 A, B에서 움직이고 있는 점 P가 있대. 점 P가.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여기는 이 BP제곱 그 다음에 CP제곱 이것의 최대 초소를 구하세요 하는 게 문제였어. 그래? BP제곱 얘제곱 더하기 CP제곱 얘제곱 이렇게 물어봤대. 이렇게 얘제곱 더하기 봐봐 얘가 이렇게 있는데 얘제곱 더하기 얘제곱을 딱 보는 순간 너네들은 딱 보자면 이건 뭐 바로 딱 중선을 긋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이렇게? 그래. 이걸 딱 보고 자 P점은 이 AB에서 막 움직여. 여기서 막 움직이고 있대. 근데 어쨌든 BP제곱 더하기 CP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중점 한 개 잡을 거야. 중점을 잡았고 이 P점하고 M점 이렇게 연결시키면 이 길이 이렇게 똑같으니까. 자, 얘네들은 뭐랑 똑같은 거냐. 당연히 지금 현재 얘는 2배의 BM의 제곱 더하기 MP의 제곱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당연하지? 당연해. 근데 BM의 제곱은 얘는 상수야 상수. 고정돼 있어. 이 BC의 길이 하여튼 얘는 고정돼 있어. 이렇게. P점이 움직이면, P점이 막 이렇게 변하는 건 이 길이가 달라져, 이 길이가. 그지? 이 길이가 변해. 이 길이를 X라고 한번 해볼게. 야, 얘가 이렇게 생겨서 결국, 이거 X제곱이라고 써야 되겠네. BP의 길이를 자, 얘 결국 2배의 X제곱 플러스 예를 들어서 이건 그냥 알파 제곱이라고 하자. 알파 제곱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결국 이 값의 최대 최소를 구하세요 하고 문제 나왔으니까 이것의 최대 최소는 결국 여기는 이 x 값이 제일 크면 최대값, 이게 제일 크면 최대값, 이 새끼가 제일 작으면 최대값과 같겠지. 그지? 저 x가 뭔데? x가 이 길이라고, 이 길이. 그럼 이 길이는 이 m점에서부터 ab까지의 거리란 말이야. 이 ab, p점까지의 거리. 그럼 움직여봐 하나씩. 자, 어떻게? 이렇게. 만약 p가 여기 있어, 이 길이.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고 이렇게. 그지? 자, 왠지 감이 오지? 어떤 때 최대냐? 그러면 여기 M점에서 제일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여기 있네, 여기 이때. 여기 있을 때 P점 여기 있을 때 최대값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지? 그럼 제일 짧을 때는 어디냐? 그럼 여기 당연히 이 점에서 M점에서 수세발 내렸을 때, 이때 최대가 제일 짧아지겠구나. 그치? 자, 최대값은 어떤 때야? 얘가 A점에 있을 때 그때 최대값을 가질 거고, 최대값 어떤 때야? 이때는 수세발을 내렸을 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다. 간단하지? 엄청 간단해. 근데 이게 그렇게 많이 최대 최소 문제 등장해. 그러면 애들이 정말 많이 틀려. 예전에는 기하 벡터에서 이게 많이 나왔었거든. 공간 도형에서. 지금은 기하 벡터 선택이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구태여
물론 기하백터 안 한 애들은 이걸 볼 일이 별로 없겠지만, 네, 사실 엄청 중요하다고. 수능에서 어떻게 나오는 줄 알아? 볼래? 자, 수능 문제도 하나 보여줄게. 수능에서 이렇게 나왔었어. 수능에서. EX. 수능에서, 자, 여기 그림을 대충 이렇게 그려줄게. 자, 이렇게. 이게 뭐냐. 이게 X축, 이게 Y축, Z축 이렇게 생겼어.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자, 여기 하나 A점이 있대. 이쪽에 C점이 하나 있대. 여기에 B점이 하나 있고, 여기에 D점이 하나 있다. 이렇게.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BD, 위를 움직이는 한 점 피해서, BD를 움직이는 한 점 피해서, 이 AP 하고 CP하고, 문제에서 AP 제곱 CP의 제곱. 이것이 최소가 될 때, 이렇게 물어봤어. 될 때. 이렇게. 그럼 니네는 얘를 딱 보정, 이건 뭐야? AP제곱 더하기 CP제곱? 이거 딱 보정해서 뭐가 생각나야 돼? 이거 중선정리네? 네, 중선정리. 당연하지. 중선정리. 그래? 나는 그러면 A하고 C의 중점을 잡아야 되겠네? 여기 A하고 C의 중점을 이렇게 잡을 거야, 이렇게. M점. 그럼 P가 이 흰둥이 BD에서 막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 길이를 갖고 구할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치? 어떤 때 최소가 되겠냐? 자, 어차피 여기는 얘네들은 AM 2배의 AM 제곱 더하기 MP의 제곱인데 얘는 상수니까 결과적으로 이 값이 제일 길 때 최대값, 제일 짧을 때 최소값이야. 문제에서는 최소가 될 때라고 그랬으니까 가장 짧을 때. 그러면 이 길이가 언제 제일 짧을 거냐? 이 길이가 언제 제일 짧냐? 언제 제일 짧냐면 여기서 수세의 발을 내릴 때 이쪽으로 이렇게 수세의 발을 내렸을 때 제일 짧아. 그래서 이때 이 점 B점에 대한 얘기를 했던 거야. 이게 2007년도인가? 수능 문제였어. 수능 문제. 근데 문제는 말 그대로 중선 정리를 물어봤단 말이야. 이 점에서 이 직선 BD까지 수세의 발을 내렸을 때 이 B점이 잡힐 구하시고 했더니 이딴 거야, 결과적으로. 뭐 구하는 것도 엄청 간단하지만 어쨌든. 근데 실제로 이 문제를 푸는 정말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풀고 있냐면 전부 다 그냥 실제로 AP 여기 P자리를 잡은 다음에 예를 들어서 ABC 이렇게 잡은 다음에 이 AP의 길이를 구하고 또 CP의 길이를 구해서 각각 제곱해서 그 제곱한 것의 최소값을 구했어. 맙소사. 그렇게 하더라고. 그렇게. 굉장히 당황스러워. 그런 거군요. 야, 중선정리 문제를 냈는데 중선정리를 안 풀어, 문제를. 애들이 중선정리를 모를 거라고 생각하나?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방식을 푸나? 아니지.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지? 이게 여기만 나오냐? 안 그래. 또 다른 아주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줄까? 네. 야, 어떤 점이 이렇게 생겼는 곡선 위에 있더래. 이렇게 생겼는 곡선 위에 있는 한 점이 x, y래. 이렇게. P점이라고 해보자. 여기에 한 점 A점이 있어. 한 점 B점이 여기 있어. 이렇게. B점 한 여기다 가볼까? B점 이렇게.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AP 제곱 BP의 제곱 이것의 최대 최소를 구해달래. 그래? 그럼 뭐 이거 당연히 문제에서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에 최대 최소를 구해달래. P는 이 도형이 있는데. 야, 옛날 같으면 이게 부등식 영역에서 이 내부도 다 포함시켜서 문제를 냈었는데 이제 부등식 영역이 되는 교과 과정이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자, 부등식 영역은 말을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곡선 위에 있는 점으로 줘. 곡선 위의 점은 당연히 할 수 있을 거니까. 그래봤자 제 문제 풀이 방식은 똑같거든. 자, 그래? 어쨌든 AP제곱 더하기 BP제곱 얘를 딱 보는 순간 이건 그냥 뭐야 이건 그냥 바로 보자마자 중선 정리네? 그럼 A점하고 B에 난 중선을 잡겠네? A하고 B에 중선을 잡겠네? 이렇게. 결국 이 길이는 고정돼 있으니까 AM이나 MP는 어차피 똑같은 값이고 상수야.
A값, B값 다 고정되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이 길이가 제일 길려면, 요 길이가 제일 멀 때 최대값이고, 제일 짧을 때가 최소값이 되는 거지. 그치? 그래. 그래서 결국, 그럼 어떤 때 최대 최소냐? 이게 만약 이건 원은 아닌데, 어쨌든, 제일 짧을 때를 대충 잡고, 뭐 어떻게 하지? 제일 짧게 잡고, 제일 큰 때 잡아가지고, 최대값 구하겠다. 이런 것. 야, 이거 말고도 엄청 많아. 나중에 벡터 같은 데서, 기하 쪽에서는 얘는 엄청 중요해 쓰이고, 실제로는. 기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삼각함수에서. 그 다음에, 이런 애들은 미적분에서. 나중에 미적분은, 이건 또 나중에 미분한다고, 또, 이거 최대값 구할 때. 지수로고 함수에도 얘가 시험지에 나와. 지수로고 함수에도. 이게 굉장히 다양해. 거의 모든 단어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이 중선정리거든. 근데 애들은 도형의 방정식 할 때만 탁 기억하고 봐라. 그럼 안 되겠지? 언젠가 되겠지만 수학은 형태의 학문이라고 했어. 형태. 이 생긴 꼴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해. 이 중선정리 엄청 간단해. AP제곱 더하기 CP제곱 이런 식으로. 딱 보자마자 아 이건 중선정리네 하는 게 그냥 AP제곱 더하기 BP 이렇게 딱 보면 알 수 있어. 그래 너네는 이걸 딱 보자마자 딱 알아봐야 돼. 이건 중선정리네? 이렇게 알아보면 그냥 딱 보자마자 풀 수 있어. 이런 것들. 다 이해 갔지? 자, 지금 우리는 기하의 가장 기본적인 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 도구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 그 중에서 그러니까 이 기하의 가장 기본적인 툴은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전혀 감이 안 잡힐 때 그때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할 거라고 이렇게. 어떤 길이나 가로가 되려면 길을 포함한 삼각형을 만들 거고 그런 것도 아니고 도대체 뭘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럴 때는 이거 혹시 넓이 아냐? 이런 생각을 해볼 거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AP제곱 더하기 뭐 BP제곱 이런 거 물어보면 이건 중선정리 아냐? 이렇게 중선정리 이용할 거고 이 기본적인 세 가지가 정말 중요한 도구야. 이거 말고도 사실 몇 가지 더 기초적인 도구들을 알고 있어야 되지만 일일이 다 구하기는 좀 그렇고 나중에 수업하면서 더 얘기를 해보게요. 따로 주제를 정해서 한 개씩 해볼게요. 지금은 이런 거. 다 이해 갔지? 이제 마지막 네 번째만 하고 그만하도록 합시다. 마지막 네 번째는 기타. 마지막 네 번째는 기타 상식이 됩니다. 네 번째. 네, 기하뿐만 아니라 기하를 하기 위한 어쨌든 기본적인 기타 상식이야. 그 기타 상식의 첫 번째는 어떤 식 A랑 B랑 서로 똑같아. 어떤 식을 어떻게 세울 거냐. 식을 어떻게 세울 거냐. 식을 어떻게 세우는 거냐면 똑같은 거 두 개를 찾는 거야 이렇게. 똑같은 거 두 개를 찾아. 각각 다른 방법으로 찾아가지고 그 두 개가 똑같아 이런 식으로. 도대체 식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전혀 감이 안 잡힐 때 그럴 때는 뭐가 똑같지? 똑같은 거 두 개 도대체 뭐가 똑같지? 이 생각을 하는 거야. 뭐가 똑같지? 이렇게. 뭐가 똑같지? 이거. 뭐가 똑같지? 똑같은 거 두 개를 찾는 거야. 볼래?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 이게 수능에서 아주 오래전에 나왔던 문제인데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문제야. 이렇게 해놓대. 이게 A고 이게 B래. 그리고 여기는 37도래. 이게 500m. 문제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조건이 이래. 사인 37 또는 0.6 사인 12도는 0.2 대충 이런 조건이 주어졌어. 지금 잘 이해 못해도 괜찮아. 그냥 보기만 하는 거야. 보기만 하는 거. 자, 문제는 뭐였냐면 이런 거였어. A에서 B에서 A까지 도로를 건설하고 싶었대. 이렇게 500m에 대해서 도로를 건설하고 싶었대. 그런데 경사가 너무 심해서 37도. 경사 37도. 야, 경사 37도면 차 타고 가잖아? 그럼 거의 뒤로 넘어질 것 같아, 느낌이. 엄청 경사 높은 거.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이제 현대화된 도로들은 전부 다 경사도가 30도를 넘지 않아. 최대 경사도 30도. 아주 옛날 길들은 뭐 30도 넘는 것도 있겠지. 근데 요즘에 지어지는 모든 도로들은 다 30도를 안 넘어가요. 왜냐면 30도 딱 넘어가면 이미 뒤로 넘어질 것 같다니까, 진짜로. 차가 올라가다 뒤로 뒤집힐 것 같아. 자, 어쨌든. 그래서 B에서 A까지 도로를 건설해 봤더니 경사가 너무 심하더래, 37도. 그래서 얘가 우회도로를 만들었대. 우회도로를. 이렇게 옆으로 해갖고, 이렇게. 옆으로, 이런 식으로 우회해서 가는 길을 만들었대. 우회해서 가는 길. 그래? 어떤 식으로 우회했냐? 얘는 12도의 각을 유지하면서 가도록 했대. 이렇게 해갖고, 여각이 12도고,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얘도 이렇게 해가지고, 12도가 되겠다. 이렇게 옆으로 우회해서 이렇게 지나가도록 이렇게 만들었대. 그랬을 때, 요 길이, 이 빨갱이의 이 우회도로의 길이를 구하세요 하는 게 문제였어. 야, 이게 수능 문제 나왔었는데, 정말 많은 애들이 문제 틀리고, 이게 도대체 뭐 어쩌라는 거냐. 애들이 정말 대부분 틀렸던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 문제 풀다가 애들이 시험 문제 풀다가 수능 보다가 그냥 뛰쳐나갔어, 애들이. 이게 정말 어렵냐? 엄청 쉬워. 자, 어쨌든. 그래. 이 길을 구해달래. 이게 빨갱이 길을 구해달래. 이게 앞에 있는 건 X, 뒤에 있는 건 Y라고 한번 해보자. 자, 간단하게 해보자. 이걸로 도대체 식을 어떻게 세울 거냐? 식을 어떻게 세울 거냐? 근데 아무 생각이 안 들어. 식을 세우고 싶은데, 그럴 때 이런 걸 생각한다고. 똑같은 게 있나? 뭐가 똑같지? 이런 거. 얘가 이렇게 올라가나, 얘가 이렇게 올라가나, 뭐가 똑같지? 하고 봤더니, 얘는 이렇게 올라가나, 올라간 높이가 똑같다는 거야. 여기 이렇게 올라가도 결과적으로 얘가 올라간 높이는 이만큼이야, 이만큼 올라간 거고, 얘가 옆으로 우회해서 이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올라간 높이는 이만큼 올라간 거야, 이만큼. 그럼 얘하고 두 개 더하면 전체 빨갱이랑 다 똑같을 수밖에 없겠지. 그래? 올라간 A에서 B로 직접 올라가나, A에서 옆으로 우회해서 B에서 우회해서 올라가나, 올라간 높이가 똑같구나. 자, 높이가 똑같아.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때 식을 세우고 싶어. 뭘 어떻게 될지 몰라. 그냥 카메라 들여다봐. 들여다보고서 이게 뭐가 똑같지 하고 보다가 올라간 높이가 똑같네? 그럼 다 푼 거야. 올라간 높이가 똑같네. 올라간 높이? 지금이야 그렇지만 이렇게 얘를 포함한 삼각형을 그릴 때 이쪽 밑에 있는 삼각형 그려봤더니 이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야. 직각삼각형 사용할 수는 두 개밖에 없다고 해서 피타고라스 아니면 삼각비밖에 없다고 해서 얘는 이제 피타고라스 쓰는 건데, 아니 삼각비 쓰는 건데, 이건 삼각함수 배우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 자, 나 혼자 그냥 해볼게. 여기 요 길이가 이 500하고 여기 37도를 이렇게 표시하면 이게 500 사인 37 이렇게 써준 거야. 그 다음에 이 x에서 올라간 이쪽에 있는 얘 옆에 행동이 이만큼의 뭐냐면 x랑 이 12도를 이용해서 표기하면 x 사인 12도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 y를 이용해 y랑 12도를 이용해서 여기는 여기를 표시해보면 저것도 역시 y 사인 12도 이렇게 한다. 얘 두 개 더한 것이 앞에 그럼 똑같아. 올라간 높이가 똑같아. 이렇게 써놓고 봤더니 사인 12도는 0.2라고 그랬고요. 사인 37도는 0.6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가 3 이렇게 된 거네. 결과적으로 x 더하기 y는 1500이야. 이렇게 된 거지. 그지? 자, 이 문제를 풀 때 식만 세울 수 있으면 계산은 엄청 단순했어. 식만 세울 수 있으면. 식을 도대체 어떻게 세울 거냐, 이런 것들이 계속 끊임없이 우리가 항상 고민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고, 문제 보자마자 딱 식 세울 수는 없어.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 곰곰이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이거 혹시 중선형이 아니야? 이게 넓이 아니야? 내지는 얘처럼 이렇게 그럼 똑같은 게 뭐가 있지? 이런 식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대부분의 문제들은 다 그 안에서 해결돼서 문제를 쭉 잘 풀 수가 있어. 자, 이거 말고도 엄청 많아. 식 세우기는 사실 엄청 많아. 엄청 많은데 그냥 대표적인 거 한 개만 해본 거고. 자, 두 번째 또 기본 상식. 두 번째. 자, 두 번째 기본 상식을 봤더니 두 번째는 이것도 사실 엄청 중요한 얘기야. 엄청 중요한 얘기. 모든 부등식은 반드시는 예외 없이란 뜻이야. 예외 없이. 반드시, 항상. 반드시 등식을 전제하고 있다. 이게 뭔 얘기? 모든 부등식은 반드시 등식을 전제하고 있대. 모든 부등식은 반드시 등식을 전제하고 있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부등식을 푸세요 이렇게 나오면 처음부터 부등식은 바로 풀 수 없다고. 그래서 먼저 같을 때를 먼저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봐라, 이것도 이런 문제가 있어. 이런 문제가 있어. ABC가 이렇게 있더래. ABC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내부에 한 점 P가 있더래. 이렇게 한 점 P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연결했대. 이렇게 연결했대. 여기를 S1, 여기를 S2, 여기를 S3 이렇게 잡겠대. 그 문제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S1보다 S2가 더 크고 S2보다 S3이 더 크게, 이 넓이가 더 점점 커지게 하는 P점의 영역, P가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을 나타내세요 하는 게 문제야. 이렇게 이 조건을 만족시키게끔 이렇게. P는 어디 위치하면 저렇게 만족하겠냐 이렇게. 그러면 이 문제를 보는 많은 애들이 뭐야 이게 이럴 거고, 그때 뭔가 생각하는 애들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뭐야 이게 부등식이네? 야 이게 부등식이래. 부등식일 때는 뭘 떠올린다고? 부등식일 때 모든 부등식은 반드시 등식을 전제하고 있다고. 다시 말하면 이게 부등식이야. 그러면 제일 먼저 니네 어떤 생각을 하는 거냐면 SE가 똑같을 때는 언제지? 이런 생각을 먼저 하는 거라고. SE가 똑같을 때는 언제지? 이렇게. 언제지? 언제겠어. 얘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SE가 똑같을 때, 그럼 다 똑같으려면 당연히 여기 이렇게 중선을 이렇게 그으면 여기 P점이 어디 있다고 하더라도 이 넓이하고 이 넓이는 당연히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치? 네, 그래. 똑같을 때를 볼 거야. 똑같을 때는 P점이 이 중선을, 여기 중선, 이렇게 중선을 그었을 때, 이 중선 위에 있으면 어떻게 잡아도 SE라고 SE는 면적이 항상 똑같아. 자, 근데 우리는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등식을 먼저 전제하고 이 등식을 먼저 찾고, 그런 상태에서 SE 이쪽에 있는 것이 더 크게 되려면 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럼 저 막대기가 밑으로 이렇게 이동해주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동해주면 여기 위에 한 점 P점을 잡으면 그때는 당연히 SE의 넓이가 S1의 넓이보다 당연히 커진다고. 결국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볼까? 얘를 좀 지워놓고 다시 지우지 말까? 얘를 봤더니 결국 이렇게 했는데 여기 중선이 어떤 한 점 P점이 있을 때가 똑같아지고 이 중선의 P점이 이런 식으로 이동하게 되면, 이거 위에 있게 되면 그러면 SE가 S1보다는 더 커지겠구나 항상. 이게 지금 이제 중선인데 뭐라? 그 다음 또 얘도 봐봐. SE하고 S3을 봤어. 그 면적이, 그럼 또 얘가 더 크대.
그러면 이걸 보면서도 우리는 또 어떤 생각을 하는 거냐면, 아, 그래? 그럼 SE랑 S3이 같을 때를 먼저 생각한다고. SE하고 S3이. SE하고 S3이 같을 때를 먼저 생각한다고. 어떤 때 똑같냐? 당연히 지금 봤던 것처럼, 한번 중선 그려봤으니까 다 알아. 여기 있을 때. 이런 데가 P점이 이렇게, 이 위에 P점이 이렇게 존재하면, 그럼 당연히 SE하고 S3이 똑같아. 이 상황에서 S3이 더 커지도록 해버려. S3. 얘가 더 커지도록 해버려. 그럼 당연히 P점은 여기서 이렇게 이동하면 되는 거지. 이런 쪽에 P점이 있으면, 당연히 S2보다 S3이 더 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뭐라? 여기까지 딱 보는 순간 다 알았어, 이제. 결국 경계가 되는 새끼가 이 새끼도 중선이었고, 이 새끼도 중선이었네. 결국 이게 중선의 교점을 잡으면, 여기 중선 한 개 이렇게 잡고, 또 이쪽에 중선 이렇게 한 개 잡아갖고 이렇게 연결해주면, 그리고 또 이쪽도 중선 이렇게 잡아보면, 그 상황에서 P가 여기 있으면, 그치? 공통으로 여기 있으면, S1, S2, S3 이런 순서로 넓이를 쪼개게 할 수 있구나. 쪼개게 할 수 있구나. 다시 그려줘? 이렇게 생겼다고 결과적으로. 얘네들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있는데, 야, 이건 뭐 다 이해한 거잖아, 그치? 구체적으로 내가 이렇게 안 해도. 이렇게 해보면, 여기, 요쪽에. 그러니까 P점이 이런 식으로, P점이 이런 식으로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P점이 이렇게 있으면, 얘를 이렇게 그으면, 이게 S1, 요게 S2, 요게 S3 이렇게 돼갖고, S1보다 S2가 더 크고, S2보다 S3이 더 크고, 이렇게 되는 거라고. 결국 P점이 위치할 수 있는 영역은 이만큼에서 위치할 수 있는 거지. 그치? 자, 이거 넓이를 구하시라고 문제 나왔다면, 저 삼각형 ABC. 일단 여기 교점이 무게중심이니까 이것의 6분의 1이야. 그러니까 넓이가 되는 거고. 사실 원래 이 문제는 어떤 문제였었냐면, 이걸 만족시키는 확률을 구하세요. 이게 확률에 나오는 문제예요. 확률에. 그럼 P점이 존재할 수 있는 게 전 삼각형 전체에서 존재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여기 이 6분의 1만큼 전체 삼각형. 그래서 이 확률은 결국 6분의 1이야. 네, 이렇게 풀어내는 거였어, 문제 자체. 이거 말고도 당연히 굉장히 많아, 이런 형태의 문제들은.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하는 거라고? 이렇게 문제에 부등식이 나왔어. 부등식이 등장을 했는데 도대체 뭘 어떻게 해서 잘 몰라. 그럴 때는 일단 모든 부등식은 반드시 등식을 전제하고 있어 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일단 그럼 등호는 언제 성립하지? 이걸 먼저 찾아야 되는 거야. 모든 등호는 언제 성립하지? 네. 등호는 언제 성립하지? 이걸 찾아야 되는 거야. 등호는 언제 성립하지? 이렇게. 이걸 찾고 나면 비로소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야. 자, 다 이해 갔지? 할만하지? 네. 오늘은 기하의 기본적인 툴에 대한 얘기를 했어. 도구들에 대한 얘기. 기하를 어떤 식으로 다룰 거냐. 왜? 우리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삼각함수는 그냥 모든 단어에 다 연결되어 있기도 하지만 기하에서도 굉장히 강력하게 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삼각함수 업무 잘해야 돼. 근데 삼각함수를 그냥 배우기만 하고 기하에 대한 기본 상식이 없잖아? 그럼 문제대로 문제는 나도 잘 풀지를 못해. 그래서 너네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기하의 가장 기본적인 도구들에 대한 얘기들을 오늘 얘기를 했어. 이거 말고도 한 두세 개 더 있지만 걔네들은 틈틈이 시간 나는 대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 일단 오늘 했던 거 기하의 기본적인 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니네가 몸에 완전하게 익숙하게 만들어야 돼. 완전. 니네가 정말 나중에 초사인가 되고 싶어. 그러면 이런 가장 근본적인 원리들을 정확하게 알고서 거기에 맞춰 적용시켜서 이제 문제를 풀 거라고. 니네들이 더 손을 못 댈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라고 볼 때. 반드시 익숙하게 잘 해줘야 돼. 네. 고생을 해서 다음 시간부터는 삼각함수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합시다. 애썼어. 다음 시간에 봅시다. 빠이.